이번엔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꼬마. 승려가 예언한 단 한 사람. 히말라야 산맥, 해발사, 영미, 구름 위에 걸쳐진 작은 사원에서 한 소년이 눈을 감고 있었다. 티베트 고원에 매서운 바람이 사원의 낡은 지붕을 흔들었지만 소년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새벽 명상이었다. 그러나 그날 소년의 내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텐진 노르부. 당시 나이 12살 티베트의 영적 전통 속에서 수행하는 평범한 꼬마 승려에 불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던 소년이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가? 명상 중에 본 광경은 사원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오늘의 충격적인 예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예언이라고 남겨주세요. 눈을 감은 소년의 내면 시야에 푸른 행성 하나가 떠올랐다. 지구였다. 그리고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그물망 같은 것이 보였다. 텐진의 이 스승이 나중에 설명해 주기를 그것은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었다. 그런데 그물망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하듯 곳곳에서 빛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손상이 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소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하자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의 반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산이 많았다. 그 산맥을 따라 강렬한 빛의 선이 흐르고 있었다. 여러 에너지의 흐름이 그곳에서 교차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큰 대륙에 그치면서 동시에 바다의 시작이기도 한 그곳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섞여온 그곳 소년이 본 그 반도는 한국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스승로상 림포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에는 어린 승려의 단순한 환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소년이 묘사하는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년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았다. 더욱 귀한 것은 텐진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과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다. 북쪽과 남쪽의 자석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9살에 사원으로 들어와 경전과 명상만을 익혀온 소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과학서적은커녕 기초적인 과학 교육조차 받은 적 없는 소년이 현대 지구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텐진이 지목한 시기는 2016년이었다. 그는 명상 속에서 마치 책장을 넘기듯 연도별 미래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다른 시간이 펼쳐졌고 그 첫 번째 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동쪽 바다 옆에 대륙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그 땅에서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이 텐진 노르부의 핵심 예언이다. 이 귀한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5년 초의 일이다. 로상 림포츠가 소년의 체험을 하나하나 기록한 문서가 아시아 전역의 영적 그 연구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 그 내용을 접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히말라야의 12살 소년이 어떻게 한반도의 지형과 에너지 흐름을 그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텐진 노르부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2032년까지 7년에 걸친 인류의 대전환에 대한 그의 비전은 소름 돋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지구 반대편 대만의 한 은둔 수행자와 서울의 한 무속인이 텐진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의 예언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서로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세 예언가가 하나같이 같은 시기 같은 땅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다. 텐진. 노르부는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티베트 고원의 작은 유목마을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말을 타고 이틀이 걸리는 오지에서 평범한 부모 슬하에 자랐다. 아버지는 야크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양털을 짜서 옷을 만드는 여인이었다. 텐진의 유년 시절은 초원 위에서 야크를 돌보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버터차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는 것이 전부였다. 어떠한 영적 징후도 초월적 능력의 전조도 없었다. 8살이 되던 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이든 승려가 텐진의 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아이는 보통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텐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부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을 낳아 인근의 작은 사원으로 보냈고 텐진은 그곳에서 승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사원에서의 생활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마당을 쓸고 다시 명상을 하는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텐진은 다른 어린 승려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가끔 장난을 치다 스승에게 혼나기도 했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했다. 초월적인 능력에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러던 2024년 겨울 텐진에게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평소처럼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뼈 아래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통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픈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쿤달리니 각성이라 불리는 현상과 매우 유사한 체험이었다. 척추 기저부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척추를 따라 올라왔다. 텐지는 몸의 특정 지점들에서 에너지가 소용돌이는 것을 느꼈다. 요가 수행자들이 차크라고 부르는 에너지 중심점들이었다. 배꼽, 명치, 가슴 한가운데, 목, 그리고 이마 중앙까지 순차적으로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각 지점을 지날 때마다 텐지는 전에 없던 감각들을 경험했다. 세상의 소리가 달라지고, 색이 달라지고, 공기의 질감조차 달라졌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마 중앙에서 일어났다. 눈썹 사이가 계속 두근거렸고 마치 그곳에 또 다른 눈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고 있어도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아즈나 차크라가 깨어난 것이다. 그때부터 텐지는 평범한 시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지구를 감싸는 자기장의 형태, 땅속 깊은 곳을 흐르는 에너지의 맥,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의 층까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2025년 봄이 되자 텐진의 능력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아스트랄 투사라, 알려진 현상이었다. 의식이 사원 밖으로 나가 히말라야, 산맥 위를 날았고 산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수정 격자를 목격했다. 마치 땅속에 거대한 에너지 그물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고 텐지는 증언했다. 영적 탐구자들이 크리스탈, 그리드라 부르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 격자만과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였다. 스승 로상 림포츠는 소년의 급격한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행 과정에서 간혹 나타나는 일시적 환각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텐진이 묘사하는 내용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정교해졌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비전의 내용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었다. 결정적으로 림포체를 놀라게 한 것은 소년의 언어였다. 자기장, 태양풍, 우주방사선, 전자기, 공명, 사원의 경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현대과학 용어들이 12살 소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뭔가 거대한 힘이 소년을 통해 발현되고 있었다. 로상 림포체는 그제야 확신했다. 텐진 노르부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텐진 노르부의 초월적 능력이 단순한 환상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본년초 텐지는 명상 중에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을 보았다. 산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생생한 광경이었다. 그는 스승에게 그 위치와 규모를 상세히 설명했고 로상 림포체는 소년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며칠 뒤 텐진이 지목한 바로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다. 한 번이 아니었다. 2번, 3번 반복적으로 텐진의 비전은 현실과 일치했다. 로상 림포체가 기록한 적중 사례는 총 10일 차례에 달했다. 정확한 날짜까지 맞춘 것은 아니었으나 지역과 재난의 성격만큼은 소름 돋을 만큼 정확했다. 일부 적중 사례에서는 지진의 규모와 피해 양상까지 놀라운 수준으로 일치했다. 이 기록들은 아시아 영적 연구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 히말라야의 꼬마 승려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부 연구자들은 직접 사원을 방문하여 텐진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텐진, 노르부만이 미래를 본 것이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 대만에서도 기한 예언의 기록이 존재했다. 천하산인 이것이 그의 필명이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만 중부 산악 지역에서 수십 년간 수행을 해온 60대 후반의 은둔 수행자로만 알려져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40대 초반에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후 모든 재산과 지위를 버리고 홀련히 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이후 명상과 기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중 매체 인터뷰를 철저히 거부하고 1년에 고작 몇 차례만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끄는 철저한 은둔자였다. 천하산인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2011년 2월 그는 블로그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쪽 섬나라의 큰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단 한 줄의 예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한 달 뒤 동북아시아의 한 섬나라에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 재앙은 수만 명의 인명피해와 원전, 사고라는 전대미문의 복합 재난을 낳았다. 천하산인의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시기와 지역 그리고 재난의 성격까지 소름 돋게 들어맞은 것이다. 이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무명이었던 천하산인의 블로그에 수천 명의 방문자가 몰려들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적중 사례가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름 세계 경제의 기운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린다. 이 예언 역시 처음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2016년 6월 유럽의 한 주요 국가가 지역 경제 공동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균열이 일어났다.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시기와 방향성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러한 적중 사례들로 인해 천하산인의 블로그는 소수이지만 열성적인 추종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그 관심에도 아랑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고수했다. 그런 그가 2025년 12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평소보다 훨씬 길고 상세한 글을 올린 것이다. 제목은 2016년 이후 인류에게 다가올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이 글에서 천하산인은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전례 없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정신과 기술, 의식과 물질, 선택과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12살 소년과 대만의 은둔 수행자, 서로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두 예언가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땅을 가리키며 놀랍도록 유사한 미래를 묘사하고 있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일까? 텐진 노르부와 천하산인의 예언을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들이 묘사한 현상 중 상당수가 이미 현대 과학에 의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우주국의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의 세계는 지난 200년간 꾸준히 약해져 왔다. 특히 남대서양 자기 이상 지역에서는 자기 장의 세계가 정상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구간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은 방사선 피폭이 급증하며 전자 장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텐진이 명상, 중에 본 지구를 감싸는 그물망에 구멍 빛이 약해지며 갈라지는 보호막의 형상은 이러한 과학적 현실과 소름 돋을 만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슈만 공명이라 불리는 지구의 고유 진동수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지구와 전리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전작기 공명의 기본 주파수는 평균 7.83Hz로 수십 년간 일정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이 주파수가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지구 자체의 에너지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텐진 역시 명상 중에 이 공명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전해진다. 지구가 숨을 쉬는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가올 대전환의 전조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텐진 노르부의 2026년 비전원이 자기장 약화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16년 3월 지구를 감싸고 있던 보호막의 균열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확대된다.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특히 심해지며 그곳을 통해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라 부를 것이며 자기장이 약해진 틈새로 이 에너지들이 지구 표면에 직접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텐지는 이 현상이 단순히 파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인간에게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부는 원인, 불명의 두통과 어지러움, 불면증을 호소하겠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전에 없던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텐지는 예언했다. 자신의 감정인지 타인의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2026년 여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다. 텐지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혼란에 빠지고 돌고래와 고래들이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며 꿀벌, 군집의 방향 감각이 교란된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에서 철새 이동, 경로의 이상, 고래의 집단 좌초,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연은 이미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예언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한편 천하산인은 같은 시기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의 예언을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가을부터 인간의 몸에서 느껴지는 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생명체 특유의 따뜻하고 불규칙한 파동이 아니라 차갑고 정확한 리듬이 섞여 들어온다. 마치 두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동시에 켜진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주파수와 기계의 주파수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천하산인에 따르면 2026년 중반 인간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장치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처음에는 장애인 보조, 치매 예방, 학습 능력 향상 등 의료 목적으로 소개되지만 그 효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다. 시험 성적이 2배로 오르고 업무 효율이 3배로 높아지며 외국어를 몇 주 만에 마스터하게 된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 거부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연말이면 이미 수억 명이 이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천하산인의 예언이다. 자기장의 균열과 기술의 침투 두 예언가가 바라보는 각도는 달랐으나 공통된 경고는 하나였다. 2026년 인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천하산인의 2020 본년 12월 블로그 글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30년간의 명상 수행을 통해 세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쪽에 거대한 독수리가 병들어가고 있다. 한때 하늘을 호령하던 황금빛 날개가 힘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다. 내부에서 갈라지는 균열이 외부의 어떤 적보다 치명적이다. 천하산인이 황금 독수이라 칭한 것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따르면 2017년을 전후하여 미국은 극심한 내부 분열과 경제적 혼란에 빠진 나라가 된다.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사이의 갈등이 통제 불능의 수준에 이른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초강 대국이 자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는 크게 달하고 있으며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예언은 현실의 불안 요소와 맞닿아 있다. 붉은 용으로 묘사된 중국의 운명은 더욱 극적이다. 천하산인은 이렇게 적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붉은 용이 머리셋으로 쪼개진다. 각각의 머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포유하며 하나였던 몸통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범람하여 수억의 백성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중국은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서 지역 간 분열이 표면화된다. 여기에 대영대 균열이라는 전대 미문에 자연해가 겹치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수해가 발생한다. 거대한 인공, 호수에 갇혀있던 수십억 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평야를 삼키고 수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 그러니만 대륙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수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국제 사회에서 수십 년째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됨에 대한 구조적 결함 지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장 파멸적이다. 텐진 노르부와 천하산인 모두 일본 열도의 운명에 대해 암무한 비전을 전했다. 텐진은 명상 중에 동쪽 섬나라의 땅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해저 지각의 격렬한 변동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가장 가까운 대륙, 즉 한반도를 향해 필사적으로 몰려온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열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규모 6 이상의 강진들, 특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과학계의 반복적인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예언의 묘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본 정부 산하지진조사위원회조차 향후 30년 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을 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천하산인은 이 새 강대국의 위기를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래된 질서는 반드시 무너진다. 썩은 나무는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 이 세 거인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구의 에너지 자체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낡은 것이 거치고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 3대 강대국의 동시 다발적 위기, 이것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재난이 아니라 기존 세계 질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대격변을 의미한다. 천하산인은 이 과정을 거대한 체스판이 뒤집어지는 것에 비유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판 자체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유독 한 지역만이 전혀 다른 경로를 걷기 시작한다. 강대국들이 내부에서 무너져 내릴 때 동쪽의 작은 반도는 오히려 상승의 기운을 타기 시작한다. 그 반도가 바로 한국이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의 엘리트와 자본이 안전지대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방향은 하나같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텐진 노르브와 천하산인의 예언이 히말라야와 대만에서 전해진 것이라면 한반도 내부에서도 같은 시기에 기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30년 넘게 신내림을 받아온 무속인 박서령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재벌과 인사부터 정치인, 일반 서민까지 다양한 이들이 그를 찾았지만 그는 평소 예언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2025년 가을 처음으로 자신이 본 미래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하늘이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었다. 박서령 선생이 이상한 기운을 처음 감지한 것은 2024년 겨울이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는 중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선 에너지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색깔로 치면 검붉은 빛이었다. 한반도의 원래 기운은 푸른빛이 감도는 밝고 맑은 기운인데, 이 검붉은 기운이 바깥에서부터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인가 의심했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반도 고유의 기운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기운이라는 것을 무속에서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으로 여겨진다. 비유하자면 물과 같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르듯 기운도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흐른다. 한 사람의 기운은 미약하지만 1,000,000명, 5,000,000명의 기운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국운이 된다. 개인의 운명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나라 전체의 운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국운에는 방향성이 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건강한 것인데, 지금은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고 있다는 것이 박서령 선생의 진단이었다. 박서령 선생이 감지한 검붉은 기운은 탐욕과 거짓의 에너지였다.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차지하려는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성질의 기운이었다. 이 기운은 2022년부터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강해지더니 2025년에 이르러서는 한반도 전체를 잠식할 정도로 거세졌다. 한반도의 원래 기운은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한라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순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순환 자체가 뒤틀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서령 선생은 이 검붉은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정확히 지목했다. 2016년 여름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붉은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전혀 다른 기운이 내려온다. 금빛 기운이다. 이 금빛 기운이
검붉은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권력의 최상층에서부터 아래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거짓과 부패의 구조가 단 한순간에 만천하에 폭로된다. 돈의 흐름, 권력의 흐름, 그 뒤에 숨어있던 외부 세력의 개입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박세령 선생은 예언했다. 이 사건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일이다. 그러나 그 규모와 파장이 너무나 커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진다. 박세령 선생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때는 한 여름이고 아침부터 공기가 다르다.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 온 나라를 감싸고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느낀다. 그리고 한낮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그 소식이 터진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증거들이 하나씩 쏟아져 나오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날 밤 온 나라가 잠들지 못한다. 모든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된다.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각성하게 된다. 민이 동시에 깨닫게 된다.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된다. 국민이 동시에 깨닫게 각성하게 된다. 외부에서 유입된 검붉은 기운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대청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16년 여름에 대사건이 터진 후 한반도는 사흘간의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설용 선생이 예언한 바에 따르면 첫째 날은 충격의 날이다. 모든 국민이 멍한 상태로 각자의 자리에 굳어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설마 그럴 리가 하는 부정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둘째, 날은 분노의 날이다. 충격이 가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수는 전례 없는 규모였다. 그리고 셋째 날, 각성의 날이 밝았다. 분노를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흘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 박서령 선생은 시기에 나타나는 집단 의식의 힘을 이렇게 묘사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이 시기만큼은 손을 잡는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세대와 성별의 구분이 모두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진실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5천만 명의 의식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렬될 때 그 자체가 엄청난 기운이 되어 구운을 바로잡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박서령 선생은 전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발현된다.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 그 정반대의 힘이었다. 한편 텐진 노르브는 같은 시기에 한반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반도는 지구 에너지의 핵심 교차점이었다. 동쪽 바다 옆에 반도 큰 대륙에 끝이면서 바다의 시작인 그곳에서 여러 에너지선들이 만나고 있었다. 특히 백두대간을 따라 흐르는 레이라인에 에너지가 유독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대 문명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긴 곳들이 바로 이 에너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설이 있는데 한반도는 교차점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텐지는 이 에너지가 2017년 봄부터
급격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다. 26년의 대사건이 마치 막혀있던 수로를 뚫은 것처럼 한반도의 에너지 흐름이 자유롭게 순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붉은 기운이 거치고 나자 원래 이 땅에 존재하던 푸르고 맑은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17년은 재건의 해이기도 하다. 박소룡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데 이들은 기성 세대보다 훨씬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 법과 제도, 시스템과 의식,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방향이 명확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천하산인의 예언은 이 시기에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전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뇌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신인류가 된다. 그러나 약 10%의 사람들이 끝까지 연결을 거부한다. 종교적 신념, 본능적 거부감, 철학적 확신 등 이유는 다양하다. 천하산인은 이들을 9.16라 명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지만 이들 사이에서 뜻밖의 변화가 시작된다. 명상과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심풀이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인류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고요,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우주의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는 그 순간을 9.16는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인류는 뛰어난 지능을 갖추었지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진정한 침묵을 경험할 수 없었다.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명상을 시도할 때조차 끊임없이 데이터가 흐르고 분석이 이루어지며 최적화가 진행되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천하산인은 30년 수행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전했다.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비움에서 나온다.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신인류는 이것을 영원히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 두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차이가 된다. 텐진 노르부의 비전 속에서 2017년 봄 한반도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텐진은 그 인물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보였다. 나이는 많지 않았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랐다. 가슴 부분에서 압도적인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초록빛과 분홍빛이 섞인 것 같은 빛이었다. 이것은 심장 차크라, 사랑과 연결의 에너지 중심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텐진이 본 그 인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며 오랫동안 막혀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르침의 내용도 독특했다.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시 깨우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텐지는 전했다. 처음에는 큰 도시, 근처의 조용한 곳,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지만 그곳에 온 사람들은 완전히 변하여 돌아간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치유와 깨달음과 평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번져간다. 27년 중반이 되면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언어는 달라도 상관없었다. 그 사람의 에너지는 말을 넘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자기 내면의 스승을 찾으라고 말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물은 알고 있었다. 천하산인은 2034년에서 2035년 사이에 9인류 중에서 영적 수행의 정점에 도달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예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람의 기운은 표현하기 어렵다. 태양처럼 밝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한없이 부드럽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천하산인은 이 인물이 나타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지역, 산과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다. 한국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적었다. 그 이후로 한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이 공존해 온 땅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땅에 수천 년간 축적된 영적 자산이 마침내 한 인물을 통해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천하산인은 해석했다. 박서령 선생의 예언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한다.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사이이며 겉모습은 평범하고 소박하다. 그러나 눈빛이 다르다. 맑고 깊은 눈빛. 그 눈을 보면 누구라도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권력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피하려 했다. 본인은 조용히 살고 싶었으나 시대가 이 사람을 필요로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서게 된다. 이 인물 주변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감돈다. 금빛이 돋는 환한 기운이다.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공기가 맑아지고 탁했던 기운이 정화된다. 말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진실만을 담고 있기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믿게 된다. 박서령 선생은 이 인물이 연설을 할 때 특별한 수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 말하면 듣는 이들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이것은 영혼의 울림이다. 이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똑같이 감동받는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세 예언가가 서로 다른 시점, 서로 다른 표현으로 묘사한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을 그 정체는 아직 깊은 베일에 쌓여 있다. 박서령 선생이 명상 중에 본 2030년 봄의 광경은 그의 전체 예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비전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두 물줄기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합쳐졌다. 합쳐지는 순간 엄청난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금빛 줄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갔다. 박서령 선생은 이것이 남과 북의 통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
이 통일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흡수 통일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다. 2026년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난 격변의 물결은 북쪽에도 영향을 미쳤다. 28년, 2029년을 거치면서 북쪽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30년에 수십 년간 갈라져 있던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 합류의 순간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금빛 기운이 반도 전체를 감싸며 하늘 높이 솟구이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박서령 선생은 전했다. 박서령 선생은 이 통일의 의미를 단순한 정치적 통합 이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땅의 통일이기도 하지만 기운의 통일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기운이 한라산까지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끊어져 있던 허리가 다시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예언이다. 텐진 노르부의 비전에서도 2030년 전후에 한반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31년 봄 텐진은 지구를 감싸는 자기장, 그물망이 새로운 안정점을 찾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약해졌던 부분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밝고 더 섬세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 자체가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텐진이 가장 흥분하며 전한 비전이 있었다. 2031년 봄 어느 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느니 경험을 겪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시작을 연 사람은 동쪽 반도의 그 인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발언한 파장을 받아 각자의 지역에서 같은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한국이 세계 변화의 진원지, 영적 각성의 발원지가 된다는 것이 텐진의